성공적인 학원 강사 되기 아니면 성공한 학원 원장 되기 아니면 학원 강사 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일관성을 갖자. 일관되게 일관성을 갖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학원 할 때도 강사를 뽑잖아요. 그러면 강사를 이제 일을 시키면 맨 처음에는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 애들한테 정말 존댓말 쓰고 천사처럼 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님은 뭐 몇 학년 반 가르치세요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 애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보고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싶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원장님 좀 너무 세게 가르친다, 뭐 세게 대한다 애들을, 그러면서 약간 반발심을 가지는 그런 그 선생조차도 몇 달이 지나잖아요. 맨 처음에는 정말 상냥하게 뭐 이렇게 애들한테 대했는데 몇 달이 지나면 저보다 더 세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왜 그래?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잖아. 맨 처음처럼 애들을 대해줘. 이 학원에서 센 건 나 하나면 되지 선생님까지 세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발 애들 막 다루지 말라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훈계 아닌 훈계를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 맨 처음에는 저 원장님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대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나는 저 원장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좀 잘 대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해도 그 성격이 어디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하면서 또 애들이 또 착한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짜증나게 하는 애들도 많겠지. 하다 보면 인생이 짜증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선생들이 맨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천사 같던 그런 선생들이 변하기까지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이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안 돼.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양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걸 보고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그래, 자기 성품대로 가는 거지. 아닌 척하고 이러기는 하루 이틀 이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이건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고 자기가 뭐뭐인 척 하려다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가 그냥 제풀에 지친다 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일관되게 자기 성격 그대로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만 하면은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학원을 차리셨는데, 엄청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학원을 차렸냐면, 소외되고 공부 못하는 정말 꼴찌를 밥 먹듯이 하고 진짜 소외되고 공부 못하는 이런 애들을 위한 그런 학원을 차리셨거든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학원에서 다 그냥 킥아웃 당한 이런 아이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원을 오픈하셨고 운영을 하셨는데, 결론은 1년 안에 접으셨어요. 원인이 뭐냐면, 교회에 그런 애들이 만약에 오잖아요.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날만 그냥 참아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냐면 목사님이니까 주일날만 애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 오는 애들 중에 혹시 그런 애들이 있어도 애들은 목사님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리 애가 또 눈치 없이 함부로 목사님 앞에서 한다 한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참을 만한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학원을 차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안 되는 거죠.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3일. 그리고 뭐 시험 대비할 때는 시험 대비할 때는 그냥 안 되면 거의 매일 가르쳐야 되니까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감당을
할지언정 그 목사님은 이 영어 전문가가 아니셨기에 점수를 못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학원을 다니는 그 엄마들이 물론 우리 자식 사람 대접받고 이렇게 해 준다니까 이 학원을 보냈는데 사람 대접만 받게 할 뿐 뭐 점수에 뭐 별 변동 사항이 없어. 그냥 엄청나게 뭐 잘 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것까진 좋은데 참아주고 잘 대해줄 뿐 점수에 향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마들은 이것은 학원에 대한 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원이 사랑받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점수 올리고 성적 향상되게 하려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나가고, 그래서 1년 안에 접었다. 여기서도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아이들을 보는 것과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보는 것에 차이는 엄청 났겠죠.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대해주셨겠지만 매일매일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참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그 당시 너무 젊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셨던 그런 얘기를 얼핏 아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요, 본인의 색을 찾자입니다. 본인의 색을 찾고, 그리고 제 생각에 학원 강사가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는 그 본인이 가르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이고,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 방면의 전문가이고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100% 해낼 수 있는 강사라면, 즉 아주 잘 가르치는 강사라면 그 이외의 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가르치긴 하는데 이 선생이 엄청나게 무섭고 막 이렇게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무섭게 대하거나 다른 찌질하게 구는 꼴을 못 봐. 아니면 게으른 꼴을 못 봐. 제 시간에 학원 안 오면 이거는 엄청나게 막 그 단체 기합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뭐 문제라면 문제일까, 문제점이랄까, 아무튼 그런 게 만약에 있더라도 이런 종류의 강사라면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면 성실함 플러스 잘 가르치는 그 두 가지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면 다른 것은 이 강사가 교정이 안 돼도 팬덤층은 형성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들 이렇게 보면 뭐 잘 가르치는데 저 선생이 너무 무섭다든가 뭐 이런 강사들이 보통은 롱런 합니다. 오래 남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팬덤층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 강사에게 최적화된 아이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론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애들이면 이거는 정말 그 아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강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위해서 그러나 작게 팁을 말씀드리면, 시작은 작게 해라. 절대 학원으로 개업하지 말고 교습소로 개업을 해라. 그러면 맨 처음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다 받고, 교정 안 되고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받으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서부터 큰 학원을 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가르치고 충실하다는 이 두 가지, 페이스풀하고 뭔가 잘 가르친다, 이 방면의 프로페셔널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때까지는 그냥 묵묵히 가셔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행동은
교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교정하다가는 선생님 성품 자체가 그렇지 않는데 그걸 교정하다가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다른 쪽으로 갑자기 분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격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이 두 가지만 본인이 장착을 하시고 나아간다면 적어도 2, 3년 후에는 팬덤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강사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애들한테 굉장히 잘 해주고 뭐 끝까지 참아주고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이 가르치는 그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강사들이 망하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엄청나게 나빠서 망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면 학원의 학원의 그 코어잖아, 코어. 학생들의 점수를 올린다, 성적을 향상시킨다. 그게 학원을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치유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다닌다면 왜 학원을 다녀?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라고. 아니면은 심리 치료를 받든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선생님이 너무 막 무섭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작게 시작하세요. 그러니까는 교수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차츰차츰 기다리세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2년 3년 기다리다 보면 최장 3년 이후에는 팬덤층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고, 선생님의 그 진가를 알아본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애들한테 지읒 리을을 해도 어디 가질 않아요. 어딜 갔다가도 다시 와요. 왜냐면 너무 비교가 되거든. 가르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비교가 되니까 이거는 욕하면서 나가도 다시 제 발로 기어들어서 잘못했어요, 이 학원 다시 다닐게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한창 제가 그 대치동에서는 이 선생 무섭다라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지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선생이 무섭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엄청나게 뭐 대형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42평, 그때 우리 집과 학원이 같은 평수였어요. 42평. 아무튼 42평짜리에서 이제 학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애들 상대로 뭐 수지구 전체를 상대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크지도 않은 학원에서 애들이 많이 다녀봐야, 아주 맥시멈으로 다녀봐야 한 100명 다닐 만한 그런 학원에서 제가 뭐 좀 무섭다 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타격을 보지는 않았어요. 한때 뭐 줄어드는 뭐 이런 느낌이 있어도 나중에는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이 되고 이러니까 팬덤층이 형성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가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내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퇴촌에서 지금 영어 학원, 영어 교수소 한지 공부방까지 다 쳐서 이제 4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그게 제일 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걸 가르칠 때는 거의 나를 알아봐주고 일부러 그냥 걸어오고 이런 20분씩 막 걸어오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꽤 이런 나를 따라서 오는 그 층이 애들이 좀 견고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하다가 이제 학교 앞으로 나오니까 어중이 떠중이 이제 다 다니는 거죠. 이제 제 교습소를. 그러다 보니까 막 뭐 행동 교정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무슨 자기 혼자 막 뭐 수업 중인데도 막 자기 혼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애들을 제가 그냥 보겠습니까? 저는 착한 강사도 아닌데 그런 거는 절대 못 보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만한 회초리를 걸어뒀어요, 학원에다가. 그걸 하나로마트에서 3,000원을 주고 샀는데 그 회초리가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때리면 소리가 엄청 큰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픈데 소리는 엄청 큰, 그게 하나로마트에서 팔았거든요. 사랑해 매 하면서. 그래서 이걸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 교정이 안 되는 애들, 그런 꼴을 제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손바닥을 떼찌떼찌 했어. 맴매 했어.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이제 용인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이 엄마한테 가서 말을 하고, 또 그 엄마들 자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엄마들이 이제 계속 아이들을 보냈고, 왜 우리 자식인데 네가 뭔데 때리냐, 뭐 이런 거죠. 수업 중에 막 그냥 뭐 별 난리를 치고 뭐 그냥 깽판을 치듯이 이렇게 한 자기 자식은 교정을 안 해도 되고, 그 자식을 떼찌떼찌한 저한테는 막 뭐라고 그러는 그런 엄마는 필요 없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또 정리가 되고. 그런데 그때 아무튼 제가 무섭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이 퇴촌 바닥에 다 돌아가지고요. 진짜 애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그런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 보는 거에 집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내 자식 키우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였고, 이거는 그냥 알바다, 알바 개념, 그냥 푼돈 버는 개념이다, 이렇게 속편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괴롭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살짝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여기는 시골이라서 한번 또 낙인이 찍히면 또 안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냥 내 갈 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차츰 애들이 한 명씩 이제 들어오는데, 한 명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는 것도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얘가 퇴촌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너무너무 착하고 그래서 얘가 행동 교정이 안 된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행동 교정을 하고 싶은데 이 동네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얘를 그냥 그대로 둔다. 예, 그래서 행동 교정을 받고 싶은 참에 여기 해법영어 원장이 무섭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걔가 다니고 있는데 말 잘 들어요. 예, 아주 수업 시간에 까불지도 않고 말을 엄청 잘 들어. 그냥 눈빛 한 번만 딱 쏴주면 그냥 말을 잘 들어. 그래서 걔는 행동 교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또 왔는데, 또 들어왔는데, 또 여긴 또 어쩐 일로 또 들어오셨냐고, 이제 그 엄마가 거의 애를 데려오고 1분 만에 이 학원을 다니겠다고, 이 교수소를 다니겠다고 하고 가버린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와, 어머니 엄청 이렇게 상담 짧게 끝나고 다니는 애는 처음이네요. 예, 코로나 이후 처음이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애를 받았는데, 그럼 이렇게 기입을 하잖아요. 기입을. 그래서 뭐 어디 살고, 뭐 전화번호, 뭐 부모님 직업,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입회 경로가 써져 있어. 입회 경로. 근데 입회 경로가 너무 웃긴 게, 부모님 권유, 친구의 권유, 실력 향상을 위해 광고를 보고 거리가 가까워서 기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것만 보여드릴까요? 뭐라고 썼냐면,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잘 가르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잘 가르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근데 그 이후로 부모님께 한번 이제 문자를 드려봤는데, 애가 선생님 잘 가르친다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아무튼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고 이러면서 학원 열심히 다니면 진짜 영어 많이 늘겠다고, ABC 파닉스 배우는 애가, 아무튼 그러면서 애가 요즘에 의욕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또 장문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한때 이 소문으로 살짝 흔들렸지만 나는 계속 내 갈 길 간다.
나는 계속 내 갈 길 간다 이러면서 가고 있고, 이번에 어제 드디어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 양평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봤어요. 엄청나게. 다 맞거나 아니면 실수로 하나 틀렸거나. 영어를 제일 잘 봤어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좀 소문을 좀 내고 좀 그러려고요. 아무튼 뭐 이거 제 자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일관성을 가져라. 일관성을 갖고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약간 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학원을 나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하실 수 있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 방면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 이외의 것은 교정을 안 해도 된다. 대신 맨 처음 시작은 작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크게 맨 처음부터 크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처음엔 교습소 작은 뭐 10평짜리 아니면 뭐 8평짜리 10평짜리 교습소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거를 참고 나가시면 한 2, 3년 늦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선생님만의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이상이에요.